벌써 2021년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도 인천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올 한해 인천의 현안 문제를 짚어보고 어떤 해법을 찾아가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자리에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연초에 뵙고 또 연중에도 뵙고 연말에도 뵙게 됐습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신 건데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한 해 좀 돌아보면 어떤 기억이 있으신지 좀 듣고 싶어요. 우선은 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인천 시민들 정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서 위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특히 이 정치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대응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루속히 극복돼서 모두가 일상으로 회복하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2021년은 저희들로 보면 굉장히 소중한 한 해였다. 지방의회 출범 30주년, 그리고 인천의회 출범 30주년, 그리고 인천광역시로 보면 인천광역시로 승격된 지가 40주년 되는 그런 의미 있는 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겸손, 책임, 신뢰, 현장 의정을 중심으로 차곡차곡 해야 될 일을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인천시에 우리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그런 일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 GTX B 노선이 확정돼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부평역에 환승역이 설치된 것은, 환승센터가 설치된 것은 우리 부평 시민들에게 매우 유익한 그런 시설이 될 것이고요. 또 케이오 바이오 랩 허브 유치, 이거는 이제 국비 지원 사업인데요. 약 3,75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또 오랫동안 10수년 동안 정말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제3연육교 사업이 지금 착공을 시작해서 사업이 진척되고 있고요. 청라 의료복합타운에 서울 아산병원을 유치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송도에 10수년 동안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진척이 없었는데 민선 7기, 네. 또 의회 인천광역시의회 8대 시의회가 연세대 총장님을 직접 우리 인천시로 불러서 금년에 3월 달에 기공식을 한 그런 그 사례가 있고요. 또 청라국제도시에 현대 모비스 수소 연료 전지 특화단지를 구축하는 등, 또 백령도 뭐 공항 사업이라든가 대단히 소리나게 소리나지 않게 정말 조용하게 코로나 상황에서도 인천의 현안 문제인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풀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위중증 환자도 늘고 있고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인천시는 잘 대응하고 있는 건가요? 걱정스럽긴 합니다. 지금 3, 4천 명대 우리 코로나 중증 환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밀집 지역인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위험군의 그런 치료센터라든가 또 그런 문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중증 병원이라든가 이런 걸 차곡차곡 잘 정리해서 준비하고 있다. 어제도 이제 우리 시장님하고 별도로 만나서 말씀드렸는데, 인천은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로 예상하고 있고 잘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연관해서 인천에서 이제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을 정부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쉽지는 않아요, 분위기가. 계속 준비하고 있나요? 잘 대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회에서 감염병 전문 병원 설계비 정액이 의결이 됐고요. 또 질병관리청에서도 감염병 전문 병원 권역 선정을 위해서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인천은 항공, 해양, 그다음에 육로의 교통 중심지로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보다 정말 감염 전문 병원이 인천에 설치되어야 되는 당위성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의회 그리고 시정부와 함께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그 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인천시가 이제 상반기하고는 좀 다르게 하반기 들어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일상회복지원금 1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급하기로 했어요. 의회에서 이 논의 과정을 보셨잖아요. 네네네. 좀 여의치 않은 지적 시선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모두 다 타당한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예. 다만 늦었다고 하는 시기가 적기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제 정부 재난지원금 88% 지급할 때 우리 인천광역 시의회는 제가 주축이 돼서 의원총회를 연 바 있습니다. 네. 전 시민들에게 12%를 포함해서 지급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야당, 네. 그다음에 정부 여당, 또 정부 이렇게 3자가 합의한 내용에서 정부안을 준수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다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별도로 이제 시장님하고 제가 별도로 나서 인천형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우리는 일상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흔쾌히 시장님이 또 그거를 동의하셨고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했는데 어쨌거나 정부 재난지원금이 금년 12월 달로 이제 사용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일상회복지원금이 지원이 되면 결국은 우리 골목상권, 지역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이 기초가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음카드 10%포인트 적립은 또 더해서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초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한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걱정 시선들을 보면 재정 여건과 재원 확보 방안이잖아요. 문제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당초 예상하는 것보다 사실은 재정 수입이 좀 높게 나왔고요. 실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데요. 전혀 문제가 없다. 초과 세수가 발생했고 약 5천억 이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300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그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원할 때 필요한 소요 예산이 3천만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체의 재정 건전성에 위험이 없고 전액 인천시에서 시민들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좀 드릴게요. 지난해 한 11월에 인천시가 쓰레기 독립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자체 쓰레기 매립지도 준비하고 신설 소각장 계획도 내놓고 한 1년여가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좀 지지부진하다는 시선들이 있거든요. 전혀 지지부진하지 않고요. 그 절차를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도권 매립지 2025년 종료를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선언했는데요. 제가 동시 기자회견을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자원순환 도시로서의 선포식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환경부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인천시의 강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2026년 직매립을 법으로 금지하는 그런 사항을 만들어냈고요. 특히 이제 인천형 친환경 매립지를 조성한 그런 부분에 올 4월에 이제 우리 옹진군 영흥도에 89만 평방미터의 친환경 매립지를 매입을 해서 자체 매립지 조사, 그다음에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그 절차는 문제없이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이제 그 자원환경센터 추진도 서울 2월 달에 서구와 이미 협약을 했고요. 7월에는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와 공동으로 협약을 마쳤고요. 북부권 쪽에는 이제 서구가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요. 남부권은 현재 시설 용량을 유지하면서 2024년 기술 진단 이후에 대보수 추진을 통해서 대응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동안 서울, 경기 쓰레기 70% 이상을 인천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한 것은 서울과 경기에
환경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또 배출지 처리 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2025년에는 수도권 매립지가 종료되어야 된다라고 인천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대응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2025년 매립지 종료 가능하겠습니까? 다만 서울과 예. 경기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적극적인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차근차근 저희들부터 그런 대응을 하고 친환경 매립지 그다음 직매립이 금지된 그런 2026년을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환경부나 서울시에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는 서울이나 경기도도 그런 대응에 친환경 쓰레기 처리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30년 이상 인천 시민들이 그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배출질 처리 원칙이 반드시 고수돼서 인천은 인천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고 또 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대체적으로 갖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안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경인고속도로 지하 사업.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국토부가 기재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면서 뭔가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경인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이제 11월 8일 국토교통부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선정 신청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선정되도록 또 노력할 거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국비가 또 50% 지원돼서 이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추진해야 될 것이다. 더군다나 수십 년 동안 동서나 남북이 도시가 절단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도시 균형 발전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보면 반드시 추진돼야 되고 또 사업 필요성에 대한 것을 우리 시민들이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시정부와 함께 강한 뒷받침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참 현안들이 많습니다. 하나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공항철도하고 9호선 직결 문제 사실 서울시하고 갈등이 많았잖아요. 더딘 이유를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죠. 왜 그런 겁니까? 이제 공정은 사실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95% 이상 공정은 완료가 됐는데 운영비 문제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제 도시철도 9호선, 공항철도 9호선은요. 서울 시민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당연히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그래도 인천을 경유하는 그런 공항철도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인천 시민을 위한 비용 부담을 40억 정도는 우리가 흔쾌히 하겠다라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그렇게 미적거리고 있는 것은 그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서울 시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고 서울 시민들의 공항 이용 편리권을 위해서 공항철도 9호선을 지금 개통하게 된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필요성을 또 시민들이 내용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혀 사실은 개통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에 대한 그런 조율 때문에 좀 지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은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부담하는 그런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갈등 문제는 그러면 아직 남아 있는 걸로 봐야겠네요. 그래도 저는 서울시에서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운영비 비용 부담은 서울 시민들이 절대 이용하는 공항철도 9호선은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 다만 인천 구역에 대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겠다라고 대응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부평구에 이제 미군 기지 이전 이후 뭐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병원 건축물을 어떤 역사적 가치 때문에 존치를 해야 된다. 근데 환경오염 정화 때문에 철거를 한 뒤에 다시 자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들이 갈등이 있었어요, 올해.
네, 자, 그렇습니다. 예. 결론이 지금 난 겁니까? 어떻게 아직 된 겁니까? 결론은 안 났는데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한 가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말씀하는 것은 맞다고 보지만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길이다. 지금 우리가 그 A 구역 같은 경우는 다이옥신, 그다음에 중금속 등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환경 오염 물질이 발견이 돼서 지금 토양 정화 작업을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B 구역 쪽에 접해 있는 그런 이제 시설물들, 그 옛날에 병원 건물로 썼던 그 건물인데요. 그 안에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중금속, 그다음에 토양 오염, 심지어는 지하수까지 오염됐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는데 시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지하 토양 오염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건물을 존치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로 사실은 1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문화재청에 그 여러 가지 권고 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그거를 존치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정화에 필요한 내용도 병행해서 정말 합리적 방안이 무엇인지 인천시에서 고민하고 시민참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시민 건강권, 안전에 대한 부분보다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각하게 전문가들이나 또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서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80년 이상 된 사실은 금단의 그런 땅이었었는데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거기를 들어가고 또 공유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걸림돌이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다음 질문 드릴게 좀 의회에서 좀 고민 중에 좀 가장 앞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하도상과 운영관리조례안이요. 이거 지금 시하고 입장이 서로 다르시잖아요. 유예기간 관련해서 시의회에서 내놓은 안을 인천시가 제의 요구를 다시 했습니다. 네네네. 서로 법적 해석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예. 엄격하게 보면 예. 이제 사실은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2002년도입니다. 네. 그 만들어질 당시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이미 지적받았고요. 그 위에 2005년, 2007년, 또 2017년 이렇게 행안부,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를까지 통해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는데 솔직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시정을 책임지고 있던 분들이 이게 그 여러 가지 이 시끄러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사실은 그 엄격하게 다루지 않았던 책임은 회피하기 어렵다. 그래서 예. 시정부의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지금 이제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시정부가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나서서 그 2년 연장하는 그런 양도 양수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2015년까지 연장하는 조례안을 추가로 이제 제정을 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지난 임시. 그런데 이게 그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집행부에서 지금 제의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어쨌거나 지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지하도 상가 상인들,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민해서 저희가 들어오더라도 저희들 원칙대로 수용하지 않고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예. 다만 우리 집행부와 중앙정부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현안이 그 방안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상인들이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방법을 보셔야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방의회, 지방자치 30년 됐는데 이제 관련해서 이제 준비하는 것들 중에 뭐 인사권을 확보한 게 또 대표적으로 있고요.
또 더불어 이만큼 이제 의회 기능이 강화되면 시민 참여의 부분도 더 강화돼야 되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좀 이 부분을 좀 이 자리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2020년 12월 19일 날 이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의회 인사권 독립, 그다음에 정책 전문 인력 강화, 또 그다음에 주민 참여권 보장 이렇게 지방자치법이 이제 전면 개정됐는데요. 그 우선은 가장 변화된 것이 의회가 독립적으로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을 그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 30년 동안 꾸준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이제 뭐 진행된 것은 의회 독립기관 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좀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채웠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부족한 부분 물론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광역이나 기초의원들이 1인 8역 가까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국회하고 비교하면 너무 많은 업무가 과중되어 있고 사실 전문성을 배양하기 쉽지 않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는 이제 인사권 독립에 있어서 저희들의 권한이 부여된 만큼 책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동안에는 이제 주민 조례 발안제가 집행부에만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만 의회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고요. 지방자치법 규정에는 150분의 1 정도의 인서명을 받으면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우리는 이제 지방자치 조례로 지금 200분의 1 정도로 완화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능 확대해서 하도록 지금 조례를 준비해서 완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은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직접 민주주의, 시민들이 직접 시정이나 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하는 것이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요구사항이다. 그래서 그거는 대폭적으로 저희들은 수용할 생각이고 차근차근 잘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의장님, 이제 내년에 이제 대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임기 후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천 의회 차원에서 인천을 위한 공약, 자, 어떤 걸 제언하시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는 경인 전철 재화 요구, 그다음에 부평 GTX 비노선 조기 착공, 또 탄소 배출 저감, 인천 환경에너지 전환, 그리고 그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이런 현안들이 반드시 절차대로 진행돼서 조기에 매듭져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경인전철 재화화는 인천 시민들의 오랜 바람이었습니다. 사실 도시를 남북으로 횡단하는 그런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 균형 발전에 굉장한 저해 요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서 절차 이행을 하는 것이 인천 시민들의 바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오늘 긴 시간 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아까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의회 만들겠다. 이 부분도 저희가 유심히 기대하겠습니다. 반드시 실행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